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이제 멀티페이스 컴플렉스 플루이드 레보토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은 이제 인터페이셜 사이언스 계면 과학입니다. 이제 계면 과학이란 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계면이란 이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 계면에서 일어나는 이동 현상이나 유체 거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예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위쪽 사진과 같이 이 접착제 같은 경우 증발할 때 접착제를 구성하는 분자나 입자가 증발하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할 때 접착제와 공기 계면 사이에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이제 제조 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와 포토레지스트 세정제 간의 계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은 어떻게 보면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를 나누는 하나의 계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포막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신호 전달이나 물질 수송과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프로세스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들을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서로 섞이지 않는 이제 오일이나 물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교반을 시키게 되면 이제 다음 사진처럼 에멀전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일과 물 계면에서 계면이 많이 형성이 될수록 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의 유변학적 특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K10조랑 이제 K11조가 어떤 흥미로운 이제 계면 시스템에서 계면 현상을 연구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시영 교수님과 이현로 조교님의 지도를 받아서 미세먼지 방지 화장품 개발을 위한 공기물 계면의 미세먼지 흡착 연구를 하게 된 K10조 국지호 안재현 임성재 최성희입니다. 미세먼지는 피부 질환을 비롯하여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미세먼지가 인체 내에 얼마나 흡착되는지는 모릅니다. 우선 미세먼지란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대기 이상 입자 물질이라고 하는데, 특히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초미세먼지인데 이것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폐에서 걸러지지 않아 혈관으로 바로 가서 온몸으로 퍼져 염증을 일으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는 직접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에 바로 흡착되어서 표피층에 흡착되고 또 층에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의 미세먼지가 녹아서 염증을 야기하고 또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부로의 미세먼지 흡착 과정만 설명할 뿐 얼마나 미세먼지가 인체 내에 흡착되는지의 연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선 피부 질환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그 흡착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화장품을 개발하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지만, 그 식약청에 따르면 그 흡착 방지 화장품 53개 중 28개의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으며, 효과가 있다고 나온 것도 그 원리 메커니즘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연구의 목표는 공기물 계면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흡착되는지 확인하고 흡착을 막기 위한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지 않았을 때는 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에 흡착되어서 몸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장품을 발랐을 때는 이렇게 1차적으로 화장품이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피부에 닿는 것을 차단하고, 만약에 음전하를 띠는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다면 음전하를 띈다는 미세먼지와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흡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친수기와 친유기를 갖는 계면 활성제는 이와 같이 화장품과 공기 계면에서 흡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흡착되면 계면의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계면 장력, 그 표면 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고, 이 낮아짐에 따라 계면 활성제가 얼마나 이 계면에서 흡착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면 장력을 구한다면 계면 활성제가 얼마나 흡착되는지 알 수 있고, 미세먼지 또한 흡착된다면 계면 장력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얼마나 흡착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적 방발력을 이용한 메커니즘의 효과 또한 저희가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면 장력을 구하는 것인데, 저희가 선택한 계면 장력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펜던트 드럼 메서드이고 이렇게 공기방울의 형상을 보고 수치를 얻어서 계면 장력을 구하는 건데, 자세한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평평한 계면은 그 휘어진 계면보다 표면적이 작고, 따라서 휘어진 계면이 더 계면 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 계면 양쪽에 있는 유체들의 압력 차이 때문이고,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바로 영 라플라스 방정식이고, 이때 임의의 점 A에서 파스칼의 법칙을 이용하면 세 번째 식이 유도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호 S를 매개 변수로 하여 한다면 이 파이 XZ의 세 가지 경계값에 대해 값이 나와서 이와 같이 카메라에서 이 형상을 찍는다면 이 값을 구하여 표면 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밀도가 더 낮은, 예를 들어서 공기방울을 보고 그 바깥의 유체가 만약에 화장품, 물이라면 그 니들을 반대로 하여서 또 올바르게 표면 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실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탄소 가루와 재사용 향을 이용해서 두 가지 대체 미세먼지를 제작하였는데요. 저희는 불소 용기를 사용하여서 거기 안에다 미세먼지를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불소 용기가 다른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서 벽면에 미세한 입자들이 덜 달라붙기 때문이고, 저희가 대체 미세먼지를 제작한 이유는 일반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음 실험 중에서 계속 일정한 농도를 가진 미세먼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 미세먼지, 탄소가루와 재사용 향을 이용하여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화장품 모사체를 제조하였는데요. 저희 앞서 말했듯이 재현이가 그 화장품이 미세먼지와 각 계면에서 만나면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면은 반발력에 의해서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저희는 그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중성인 트윈 80, 그리고 양전하를 띠고 있는 C탭, 그리고 음전하를 띠는 SDS, 이 세 가지 계면 활성제를 증류수에 녹여서 3ml 몰 농도의 계면 활성제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계면 활성제 모두 물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사하려는 화장품 모사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선택을 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소개할 이런 실험 기기들을 사용하여서 펜던트 드랍 메소드를 통해 계면 장력을 구하였는데요.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것에는 광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실린지 펌프, 그리고 실린지 펌프에 시린지를 껴가지고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니들을 아까 재현이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발생시키는 그 방울이 기체이기 때문에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저희는 J자 형태로 희귀하여서 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사용하여서 그 니들로부터 나온 공기 방울을 찍어서 그것을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분석을 하여서 계면 장력과 최적 그리고 표면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시린지 펌프로 인하여 발생한 그 니들 끝에 매달린 공기 방울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겉에 있는 이 표면을 라플라스, 아까 재현이가 설명한 영 라플라스 방정식을 통해 이 계면에서의 계면 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 시린지 펌프를 사용하였는데요.
시린지 펌프는 사용자가 지정한 그 값에 따라서 시린지를 밀고 당기며 그 기체를 밀고 당기면 기체를 통해 기체 방울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속도와 그리고 밀고 당기는 그 양 또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처음 저희가 주입한 공기 방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은 처음 주입한 공기에 대해서 실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약 10마이크로리터만큼 당긴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오른쪽 아래측에 볼륨 값이 약 10 정도 변화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실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기체에는 그 일반 대기 중의 공기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제작한 탄소가루와 향을 태워서 발생시킨 미세먼지, 그리고 수용액 대신 증류수와 계면활성제 수용액, 아까 설명드린 세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체 방울의 액체 내에서 계면 장력 측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때 실린지를 통해 1ml의 기체를 포집하였고,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서 8ml의 액체를 큐벳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공기와 화장품 모사체를 사용했을 때를 보면 증류수와 공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계면 장력이 낮아진 것을 보아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계면활성제를 첨가했을 때는 계면 장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여서 계면 활성제가 흡착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음 미세먼지, 그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칼본과 향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공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 공기를 썼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미세먼지가 흡착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 공기와 화장품 모사체 시스템을 보면, 이것도 방금 미세먼지 공기일 때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이것도 다 그냥 공기를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 결과에서 결론 및 고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체 미세먼지를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를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게 계면 장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대체 미세먼지가 공기 화장품 계면에 충분한 양이 흡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면 장력이 변화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했고, 그 왜 충분하지 않았나 보면 미세먼지가 농도가 낮아서 흡착이 충분히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대체 미세먼지가 공기물 계면에서 흡착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실험에서 저희가 설계한 시스템은 저희가 공기방울의 계면의 면적 넓이를 보면 10에서 30 제곱밀리미터이므로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관찰한 시간도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흡착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SDS, C탭 그리고 트윈 80을 써서 그 세 가지의 계면활성제를 써서 화장품 모사체를 만들었는데, 그 실험에서도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정전기적 반발력의 효과를 저희는 확인할 수 없어서 추가적인 실험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향후 연구 계획,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학교로 돌아가서 심화 R&D를 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흡착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연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의 벽면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지 않는 병을 구비하여서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산형, 질산형과 같은 미세먼지를 이루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윌리 플레이트 메소드를 이용해 계면 장력에 따른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하여 펜던트 드롭 메소드를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더욱더 정확한 실험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려 하였고요. 생성한 미세먼지의 크기 및 모양을 셈 또는 템으로 측정을 하여서 각 입자의 크기가 흡착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현로 조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